안녕하세요. 제 5강 시작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2023년도에 4세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 1강 영상이 그 영상이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삭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다양한 4세대 나이스 기능 개선, 실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삭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드는 영상은 학교에 발령 받자마자 4월, 5월 개학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 또 기본 요소만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올라오는 영상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본 영상이 있어요. 여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급식 업무편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그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존 세대에서 지능형으로 넘어갔을 때 바뀐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냥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초보 영상 먼저 들으시고 4세대 영상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제5강 식단 작성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품위 처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식단 작성에서 잊어버리고 다루지 못한 거 몇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단 작성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요리, 내 요리에서 여기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가 또는 적용 버튼을 눌러서 식단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단 작성 상세에 들어가셔도 요리를 추가하거나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식단 상세에 들어가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하단으로 내리면 여기 급식 인원도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리행을 추가해서 요리를 검색한 다음에 체크 적용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요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리도 당연히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행 추가는 여기에 작성한 요리에 식재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단을 다 작성하고 식단 작성 상세에서 이 총량을 다 수정한 다음에 품위 처리, 식재료 품위 처리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총량을 다 수정한 다음에 품위 내역 재계산, 또 내 요리에도 1인량을 변동할 거면 이 두 가지 체크하신 다음에 식단을 저장하면 우리가 구매 계약을 하기 위한 이 식재료 품위 작성으로 연동이 됩니다. 품위 작성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3월 달에 발령을 받으면 4월 달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단 작성 검수 예정 일자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치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이 식단 작성에서 사용한 식재료들이 여기에 다 뜹니다. 선생님들이 조회하셨을 때는 이 업체군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을 계약을 할 때 농산물은 농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은 수산물 업체에다가 우리가 구매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은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업체군 미등록이 돼서 이 업체군이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군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품목별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수산물은 수산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농산물들은 농산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업체군을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기본 정보 등록에서
업체군 관리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업체군 관리가 있거든요. 이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업체군 목록을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업체명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군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농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축산물, 수산물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은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농산물 이런 식으로 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학교에서 계약할 업체군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해주세요. 자, 이 업체군이 등록이 되었다면은 다음에 식재료 품위 작성으로 다시 가십니다. 여기 보면 업체군이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선생님들은 뜨실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업체군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업체군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그 업체군 관리에서 업체군을 등록하시면 여기 선택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목록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식재료를 한 달치를 조회하신 다음에 여기서 업체군 설정을 업체군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체군은 해당 식재료를 보시고 이게 깨소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산품 업체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농산품 업체에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사정, 그 학교 현황을 좀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깨소금에다가 농산물이라고 선택하면 그 이하에 깨소금이 또 있거든요. 쭉 내려다 보면 날짜별로 그러면 그 같이 바뀌어요. 자,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식품명 보면은 약간 이렇게 세모가 있어요. 이게 정렬인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 기억, 오름차순, 그 다음에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 날짜별로 정렬이 되게끔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해보시면 간장이 지금, 외간장이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농산으로 바꿔놓으면, 농산으로 바꾸면 아래 것들 식품 코드도 다 업체군이 농산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화살표를 이용하셔가지고 업체군을 설정하시면서 내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설정하시면서 가도 아랫부분에 같은 식품 코드는 같은 업체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빠뜨린 업체군이 빠져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려면은 업체군 미등록이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지정되지 않는 식품 코드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업체군을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군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를 계약해 주세요 라고 이 에듀파인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빠져버려요. 그래 제가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여기가 업체군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전송이 되지 않고 계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체군은 반드시 모두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지정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업체군 미등록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업체군을 다 지정을 해주시면은 품위 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업체군 설정이 다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식품 속성을 등록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이 식품 속성이 지금 아무것도 안 뜨신 상태로 나오실 수 있어요. 기본적인 그 규격 정도는 저번에 식품 코드에서 규격 설정에서 1000g을 kg으로 하셔라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속성을 가진 식재료인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농산물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속성이 공란으로 된 상태에서 전송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원산지, 원산지 지역, 그 다음에 품질 등급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식품 속성을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당근을 쓰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으로 체크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반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일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안 함으로 하시면은 이런 사항들이 등록이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등록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내 식품 정보 반영을 하면은 내가 이 당근이라는 식품 코드에 이런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설명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식품 정보 반영을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세요. 식품의 속성은 여기 업체군 지정처럼 하나만 같은 코드일 경우에는 하나만 수정하면 여기 식품 속성이 날짜별로 다 다르게 있어도 다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한 코드만 이렇게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다 국산 쌀이라는 식품 정보를 입력하고 여기에 내 식품 정보 반영에 누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키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아까 정단 인절미인데 여기 보면 국산 쌀이라는 식품 정보가 수정돼서 아래에 모두 다 반영됐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들은 이 공산품류가 있어요. 이 공산품류들은 선생님들이 매월 식단을 짜면 품목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식품 속성이 매월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같은 경우, 뭐 후식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뭐 참기름 같은 경우는 매달 사용하는 그 브랜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한번 등록해 놓고 1년을 쓰지만 케이크 같은 경우는 매달 같은 케이크를 주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새로운 후식을 넣으면은 그것도 여기 식품 속성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정은 공산품류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코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선생님이 사용하실 식품 속성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공산품을 사용할 때 특정 브랜드를 이 식품 속성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렴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제조회사 제품을 여기다가 쓰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동일하고 규격이 비슷한 2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2가지 정도는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참 지역마다 업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지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성분으로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오뚜기, 청정원 등 이렇게 보시면 오뚜기, 청정원 등 이렇게 2가지 브랜드를 지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참기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중국산 참깨 100%, 햇살비 500g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공동구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지정을 하지 말고 공동구매의 경우는 브랜드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입찰을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수의 계약을 올리실 때는 브랜드를 딱 하나만 지정해서 올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으로 식품 속성을 수정하신 다음에 올리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최소 브랜드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2가지 이상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인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다음에 수정이 되셨으면 여기다 내 식품 정보 반영을 누르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특히나 이 공산품은 식품 속성을 좀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들이 갓 소세지라고 해도 돈육이 뭐 40% 들어간 거랑 80% 들어간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애매하게 그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10,000원짜리를 쓸 건데 막 6,000원, 5,000원짜리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속성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되 브랜드는 최소 2가지 이상 지정해 주시고 특정 브랜드를 만약에 지정하실 경우에는 그 지역 상황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